여러분이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사주 운세, 음령술 6효가 동시에 맞물려 한 사람의 판단과 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주식 실패가 아니라 왜 시작했고 왜 빠졌고 왜 끝까지 가는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주식 손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주 구조, 대운의 흐름, 세운의 작용, 음령 개입, 그리고 6효까지 전부 맞물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의 판단과 삶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실전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정묘년, 을사월, 정묘일, 병오시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 몰래 주식을 하다가 약 4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이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왜 멈추지 못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원국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는 촛불과 같은 불로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주변 기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그 정화가 하나가 아니라 사주 전체에 화 기운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병오시, 사화, 그리고 정화까지 포함하면 비겁이 무려 5개입니다. 여기에 묘목 2개와 을목까지 포함하면 인성도 3개입니다. 이 구조를 학습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비겁 과다 구조입니다. 비겁이 많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강하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독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성 과다입니다.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고 분석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이 생각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해석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화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 기운이 사실상 부재한 구조입니다. 재성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현실 감각, 계산 능력, 손익 판단 능력입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다기보다는 돈을 다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주는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와도 그걸 지키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 위에 대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유금 대운, 즉 편재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재성 대운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주처럼 원국에 재성이 없고 비겁이 과다한 경우 재성 대운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다룰 기본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금 대운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묘유충입니다. 원국의 묘목과 대운의 유금이 충돌합니다. 이 충의 의미를 단순히 충돌이라고 보면 안 되고 기능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묘목은 인성, 즉 생각과 판단이고 유금은 재성, 즉 돈입니다. 이 둘이 충돌한다는 것은 생각과 돈이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단이 깨진 상태에서 돈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유금 준합까지 작용합니다. 원국의 사화와 대운의 유금이 만나면 금의 기운을 끌어내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되는 것 같다, 기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비겁이 5개입니다.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재성은 바로 소멸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깨지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운을 보면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비겁이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해입니다. 삼재년이기도 합니다. 병화와 오화는 모두 화의 기운이며 이 사주에서는 이미 많은 화 기운을 더욱 폭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겁이 강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확신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집니다. 둘째, 타인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셋째,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겁재작용입니다. 병오년은 단순한 비겁이 아니라 겁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해입니다. 겁재는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돈을 날리는 구조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본인이 무너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남편이나 타인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몰래 시작하고 계속 끌고 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 음령수를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이 사주에서 묘목은 조객지로 작용합니다. 조객지는 외부 영가가 개입하는 자리이며
특히 현혹령과 원망령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실 판단이 흐려지고 비정상적인 확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된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사화는 일령지로 애증령과 배신령이 작용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의 특징은 가까운 사람에게 숨긴다입니다. 즉, 남편 몰래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용합니다. 오화는 분리지로 애증령과 자살령이 작용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고 관계 단절이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남편이 알면 쫓겨난다는 불안과 동시에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집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건 전형적인 분리지 작용입니다. 이제 음령관법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묘에서 시작된 조객지의 현혹이 사화일령지에서 감정으로 증폭되고 오화 분리지에서 파괴로 이어집니다. 즉, 이미 시작 증폭 파괴의 3단계를 모두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효를 보겠습니다. 작괴는 천례 무망육충괴 2효가 동해서 천택리로 변하는 괴입니다. 무망괴는 억지로 행동하면 화를 입는 괴입니다. 이건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괴인 리괴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형국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2효입니다. 2효에 형제효가 위치하고 구진이 붙어 있으며 변효에서도 동일한 형제효로 유지됩니다. 형제효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신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손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진은 집착과 늪입니다. 즉,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세효는 진토처제인데 휴수 상태이며 등사가 붙어 있습니다. 재물은 힘이 없고 본인은 착각 상태입니다. 응효는 술토처제의 청룡이지만 역시 휴수이며 원령 형제와 합을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물이 형제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결정적으로 2효 형제효가 3효 세효를 목극토로 직접 치고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명확합니다. 손실이 직접적으로 재물을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괴는 버티면 버틸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과 구조와 음령이 동시에 작용해서 돈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내릴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손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사천 손실로 끝나지만 계속 가면 그 이상이 무너집니다. 라고 조언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학습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겁과다 무제사주가 편제 대운을 만나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 되고 여기에 겁제 세운이 겹치면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이 삼재입니다. 그리고 조객지 음령까지 개입되면 판단은 흐려지고 집착은 강화되며 결국 손실은 통제가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6효까지 형제 진신으로 나오면 그 손실은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은 역수를 미신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 좋은 운세는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다음 시간도 더욱 좋은 사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